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또 새로운 소식이 있을까요? 오늘 멀리 멕시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멕시코. 예,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다 하면 그 자체도 놀라운 일이죠. 네. 그런데 떨어지는 모습이 아주 괴이했다고 합니다. 아니 진짜 떨어진 건가요? 예, 마치 사과들이 나무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수십 마리의 원숭이들이 높은 나무 위에서 우수수 떨어져 내렸다. 왜 떨어진 건가요? 떨어져 내렸는데 그 몇 분 있다가 숨이 멎었다. 어머나. 원숭이들이 최소 80여 마리가 죽었다라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원숭이 최소 83마리가 멕시코 남부 걸프 연안 타바스코주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그래서 동물학자에 따르면 원숭이들이 높은 나무 위에서 사과처럼 떨어졌다. 심각한 탈수 상태를 보이다 몇 분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 그러면 장난치고 놀면서 떨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네요. 멕시코가 지금 가뭄과 폭염이 엄청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유력한 설은 원숭이조차도 열사병으로 지금 기절한 상태로 떨어져서 죽은 거 아니냐라는 건데요. 우선 어떤 원숭이인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 사진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이 보입니다. 새카맣고 조그만 원숭이네요. 이 원숭이들은 어머나. 고암을 치듯이 짖는 원숭이의 일종으로 네. 망토 고암 원숭이라고 합니다. 중앙 아메리카 야생에서 가장 많이 보이거나 또는 나무 위에 있기 때문에 잘 못 보는 분들은 이들의 고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숭이인데 큰 턱과 이빨을 갖고 있고 성체 키가 한 60cm 가량 된다 그래요. 네. 이 원숭이들이 너무 더워서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 자원봉사자들이 황급하게 달려갔는데 아주 참혹한 현장이 벌어지고 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멕시코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현지에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빅터 모라토 수의사가 외신 인터뷰에서 한 내용에 따르면 자기 동물병원에 지금 체온이 43도 정도인 원숭이 몇 마리가 병원에 도착했다. 43도면 원숭이도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완전 그거? 펄펄 끓는 네, 거죠. 네. 이렇게 기절한 상태에서 오는데 현지의 동물병원 의사에 따르면 때때로 너무 더울 때 20m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해요. 더위로 기절을 해가지고. 원숭이들이요. 예, 높은 나무 위에서. 그리고 이런 인터뷰 내용이 참 뭉클하게 하는데요. 이들이 고통 속에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마치 도와주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 원숭이들의 목에 덩어리가 생겨 있었다. 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현재 멕시코 곳곳에서는 한낮의 최고 기온이 40에서 45도. 이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멕시코 곳곳에서 300여 건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최소 17명이 숨졌다라고 하는데 네. 현재 멕시코 대통령이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타바스코주 출신이라 그래요. 놀라서 방문을 했는데 이 더위는 내가 경험한 최악의 더위다. 이 정도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히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멕시코 환경부는 원숭이 떼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지금 정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단 극심한 더위, 폭염 이로 인한 온열 질환 설이 가장 유력한데 네. 일부에서는 독성 농약을 사용한 것과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어떤 그 독성 농약이 그 함유된 네. 훈증이라고 하죠. 요런 거를 하면서 이 원숭이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자원봉사자들이 음식과 물을 나무 위로 올려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20m 위 나무를 어떻게? 그 사진 보시면은 20m 위 나무에다가 이 노끈으로 해가지고 밧줄을 묶어서 음식과 물을 나무 위로 올려 보내는데 네. 사실상 이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너무 덥다 보니까 알 수가 확인이 안 돼 없고요. 있고 또 땅에 떨어져 있는 원숭이들 중에서 살아있는 애들은 빨리 동물병원으로 옮기려고 네. 이렇게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 너무 늦어 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그 20m 위 도르래로 올리는 사진이 나오네요. 네,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네. 근데 일부에서는 이 죽어 있는 원숭이들의 사체에 석회를 뿌리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 그래요.
이게 또 너무 이렇게 참혹하니까 네. 한 자원봉사자는 원숭이 떼죽음을 본 경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처에 독수리 한 마리가 머물고 있더라. 그리고 파리떼가 떼지어 다녔는데 그 무덤에 약 30마리의 원숭이 시체가 들어있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석회를 갖고 다니다가 그걸 보면 뿌려주는 이렇게 뿌려주고 이렇게 그 땅으로 이렇게 하고 그런 절차를 한다 그러는데 이 자원봉사자 현장에 베르사베즈 리카르데즈라는 여성은 현지 언론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은 원숭이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인간에게 영향을 분명히 미치는 기후위기다라는 게 실제로 그래서 더 찾아봤습니다. 지금 식수가 어떻게 된 건가요? 멕시코에서 가장 큰 위협이 지금 물입니다. 물. 예, 긴 가뭄, 폭염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멕시코의 수도가 멕시코 시티잖아요. 네. 여기가 인구가 뭐 구글에서 찾으면 한 885만 명으로 나오는데 네. 최근 이 연방 정부하고 주 정부가 합의해서 최근 정의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의 광역, 변두리 인구까지 다 합쳐서 한 2,200만 명이 살고 있대요. 2,200만 명이요. 예, 서구에서는 가장 큰 대도시 지역이고 상대적으로 정비가 잘 된 메트로폴리탄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물이 말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2,200만 명이 사는 데서 물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뭐 뉴욕 타임즈에서도 제가 이런 기사를 봤고 네. 워싱턴 포스트도 봤고 뭐 가디언도 보고 주요 외신들이 걱정하는 게 6월 데이 제로설입니다. 데이제로요? 데이제로는 데이제로 그러니까 수도꼭지마저 말라버리는 그런 어떤 종말적인 물 기근 현상. 멕시코 이거를 시티에서. 데이제로인데 6월이면은 데이제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러다가 이런 설들이 주요 언론에 의해서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라고 미국에서 이제 과학 전문지거든요. 요 기사를 보니까 현지에서는 뭐 멕시코 시티 전체가 데이제로 되는 거는 너무 좀 과장된 거고 밖에서 보기에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대도시의 물 최대 25%를 공급하는 수로 시스템이 있습니다. 네. 쿠차말라라는 수로 시스템인데 네. 여기가 데이제로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는 거예요. 사진 한번 띄워드릴게요. 이 멕시코 시티로 가는 저수지의 어떤 최근 근황인데요. 완전히 바짝 말라 있습니다. 댐까지 말라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150년 전에 지은 어떤 옛날 시설 자체가 물에 잠겨 있었는데 네네. 이게 완전히 그냥 바닥을 드러내면서 보이기도 하는 등 이런 가뭄이 계속되다 보니까 쿠차말라 수로 시스템이 멕시코 국립수자원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다음 달 6월 26일이면 고갈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멕시코 시티에 공급하는 물의 25%가 만약 말라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는 뭐 이게 사람들이 나머지 75%는 그러면은 그럼 저수지에서 멀리에서 오는 물이 25%면 나머지 75%그 2,200만 명은 무슨 물을 지금 마시고 있을까? 그러니까요. 걱정이죠. 지하수 관정을 이용하고 있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관정이라는 건 지하수 관정이라는 건 대수층이라고 네. 물을 충분히 함유한 지층에 있는 물을 뽑아 올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물을 채워지지 않고 계속 뽑아 오르면 그거 저기 최형영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지반이 내려앉는다고. 그래서 지금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 나온 멕시코 전문가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수층이 말라가고 있고 그럴수록 멕시코 시티는 더 많이 가라앉고 있다. 아이고 그렇겠네요.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 저수지가 말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수를 더 뽑아 올릴 텐데 그러면 더 많이 빨리 가라앉고 있다. 이거를 그 전문가들은 가장 멕시코 시티에서 네.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밀집됐고요. 또 여기도 도시 인구가 많이 하고 차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스팔트로 다 덮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는 비가 안 와도 문제인데 비가 와도 걱정인 게 아스팔트로 다 덮어버리니까
땅으로 물이 흡수가 안 되고 다 흘러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하수는 지금도 계속 뽑아 올리고 있는데 땅 속으로 들어가는 물은 없고 그리고 수도관 노후화 현상이 심해서 네. 한 40% 정도가 물을 뽑아 올려도 중간에 손실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 그렇네요. 상황이 계속 겹쳐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나오는 후앙 베조리 멕시코 환경단지 대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멕시코 계곡을 완전히 아스팔트로 포장해 왔고 빗물 침투는 그만큼 적어집니다. 그나마 폭염으로 포면에 남아있던 빗물 대부분도 증발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이 이런 상황 속에서 데이제로 서울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영화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가 되면은 남종영 그 작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기후 위기는 인간의 대멸종이 아니라 기후 약자들. 약한 동물과 약자의 위기가 심화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멕시코시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그러네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이라는 도시도 이 물 기근 위험이 가장 높은 도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케이프타운이요. 여기는 2018년부터 위험에 직면해서 그래서 아껴 씁시다 물 식수 단수하고 물 절약했는데 아직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면 바닷물을 담수로 만들까 이런 대체 수자원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요. 나중에 한번 또 전문가 모셔서 물 얘기만으로도 이거 굉장히 그러게요. 도시마다 미국의 샌디에고를 비롯해 라스베이거스 여기도 지금 다 기후위기 속에서 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네요. 물이 중요한 화두가 됐네요, 지금. 그래서 현지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게임에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 즉 도시에 충분한 물을 확보하는 게 과제이다. 네. 마음이 무겁네요. 오늘 추천하실 곡은요. 멕시코 폭염과 가뭄 속에서 고생하고 있는 원숭이들과 또 기후 약자들 많은 시민들 응원곡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멕시코 하면 이 노래가 떠오릅니다. 리치 밸런스의 라밤바. 라밤바.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